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코노미 TV입니다. 자, 오늘은 종부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보유세 일종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을 보유세라고 하는데 네. 종부세는 보유세의 한 종류이죠. 네. 그런데 보유세가 하나 더 있어요. 보통 이제 재산세하고 이렇게 종부세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두 가지 세금의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일단 공통점은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납세자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6월 1일은 무슨 날? 제 생일이기도 하죠. 그렇죠. 중요합니다. 마법사님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기점으로 해서 납세의무자와 평가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은 공통점이고 가장 큰 차이점은 재산세는 지방세고 그다음에 이제 종부세는 국세라는 점. 역시 아무나 내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내지 좀 않죠. 그러니까 자산 규모가 있어야 돼. 그렇습니다. 있어야 되는데 왜 올해 그 종부세가 대폭 늘어난다, 뭐 세금 폭탄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종부세를 얘기하기 전에 재산세부터 한번 잠깐 얘기를 하자면 재산세는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세법 개정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올해 혹시 재산세가 약간 늘어났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세법의 개정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재산세가 올라간 것뿐이고 일단 재산세는 2018년도 대비 세법의 변화는 없다라는 건데 종부세는 2019년도부터 이제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거예요. 오, 이번부터 이제 막 오르는 지금부터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종부세가 늘어나는 요인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네 가지. 싸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 아, 내가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선수 쳤네? 오케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일단은 재산세가 됐건 종부세가 됐건 공시가격으로부터 이제 세금을 계산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공시가격에 곧바로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이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해서 과세 표준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공정시장가액 비율인데 이게 2018년도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0%였어요. 그런데 2019년도 때 85%, 2020년, 내년이죠? 이게 90%, 그 다음 95%, 2022년도에 가면 100%로 맞춰져요. 여러분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로 맞춰진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냥 공시가격에 곧바로 이제 세율을 곱하기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2022년도까지 쭉 올라가죠. 상대적으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보면 얼마나 종부세 비율이 높은지 알 수 있는데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밖에 안 돼요. 오. 그런데 이게 점점 올라간다라는 거고 이게 첫 번째 이유. 종부세가 늘어나는 두 번째 이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올라가면 공시가격이라도 가만히 있어주면 너무 고맙잖아. 그렇지. 그런데 국토부에서 지금 이제 공시가격이 너무 낮게 형성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시세 반영률이 시가 대비 너무 낮다라는 거죠. 특히 단독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파트에 비해서 시세 반영률이 너무 낮다고 그래서 그걸 좀 높여 나가고 있어요. 거의 지금 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 시세 대비 대략 한 90%까지 올리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쌍두마차가 되는 거지. 그렇지. 공시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공정시장가격도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종부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종부세가 늘어나는 세 번째 이유인데 세율이 늘어나요. 세율도? 세율. 이게 굉장히 민감하죠. 종부세 세율이 2018년도 최고 세율 기준으로 2%였어요. 2%. 그런데 2019년도부터 종부세 최고세율 기준으로 물론 이제 주택 숫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최고세율 기준으로 3.2%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최고세율 기준으로는 60%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자, 이제 종부세가 늘어나는 네 번째 마지막 이유. 우리가 세금 부담 상한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있죠. 이 세금 부담 상한선이 느슨해집니다. 일종의 세금 부담 상한선이라는 건 일종의 안전벨트하고 비슷한 거예요. 공시가격이 갑작스럽게 상승해서 세금 부담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현행 종부세법에서는 작년에 납부했던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에 15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 제도를 두고 있었어요. 2018년도까지. 그런데
올해부터 역시 주택 숫자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지만 세부담 상한선이 300%까지 늘어나요. 야. 굉장히 느슨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네 가지 요인이 완벽하게 결합되는 시점이 정확하게 2022년도예요. 그러니까 공시 가격의 변화가 없더라도 2022년도까지는 종부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 그렇죠.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종부세가 이제 올해부터 대폭 늘어난다고 했는데 늘어나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얼마가 늘는지 좀 숫자를 들어야 좀 이해가 쉽게 오잖아요. 그렇죠. 올해 뭐 얼마나 늘는지 좀 시뮬레이션 해보신 거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물론 이제 극단적인 효과를 위해서 가정치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한 건데 예. 예를 들어서 홍길동 씨가 예. 공시 가격 10억짜리 집을 두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리고 2018년도 때 이 10억짜리가 매년마다 5%씩 상승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적에 연도별로 종부세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네. 일단 세법이 개정되기 전인 2018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종부세는 두 개를 가지고 있을 적에 종부세 합계는 554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네 가지 요인에 의해서 종부세가 늘어난다라고 했는데 종부세가 1,323만 원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종부세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제 두 배가 뛰게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2020년 가게 되면 1,644만 원, 그 다음에 2021년도 가게 되면 1,994만 원, 그리고 2022년도에 가게 되면 2,375만 원. 참고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금은 종부세만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까 보유세라는 건 재산세도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재산세까지 고려해서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시뮬레이션 하면 작년 2018년도 기준으로 계산하면 재산세, 종부세 모두 다 합계, 여기서는 이제 뭐 지방교육세, 농수세 다 포함된 개념으로 전부 다 합계로 계산하면 2018년도 기준에 1,146만 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재산세까지 다 포함해서 1,953만 원까지 계산이 돼요. 그 다음에 2020년 2,314만 원. 그 다음에 2021년도는 2,704만 원. 그리고 이게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로 맞춰지는 시점이 이제 2022년도 때, 그때는 3,129만 원. 요 정도면 사실은 우리 직장 생활을 처음 이제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의 이제 연봉 정도 수준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네. 팀장님. 네. 1주택을 갖고 있을 때, 네. 예를 들면 뭐 강남에 네. 뭐 신축급 네.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다. 네, 이게 네, 뭐 네. 한 18억에서 20억 초반이잖아요. 네네네. 이런 걸 1주택을 갖고 있다면은 네. 이런 분들은 종부세 부담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1주택 보유자도 종부세가 2018년도 대비 올라가기는 합니다. 네. 왜냐면 기본적으로 세율도 조금 오르기도 했고 공시가격도 같이 올라가니까 1주택자도 종부세가 약간 늘어나기는 해요. 대신 상승률이 크지 않고 점점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그 종부세 부담은 떨어진다라는 게 핵심인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공시가격이 대략 한 13억 정도 된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이게 13억 정도 된다면 시세는 거의 20억 가까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유자는 한 61세 정도 되시고 보유기간은 대략 한 6년 정도 됐다라고 가정해볼게요. 이런 분이 공시가격 13억 정도 되는 집을 가지고 있고 역시 이것도 매년 5%씩 올란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18년도 기준의 종부세는 70만 원 정도 나와요. 오. 근데 올해는 102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르긴 오릅니다. 그리고 2020년에 가게 되면 135만 원까지 올라가요. 왜냐하면 여기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올라가긴 하니까. 다만 제가 아까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세액공제가 점점 커진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61세고 보유기간이 6년이니까 점점점 보유기간도 늘어나고 나이도 커지게 되면 이제
2020년에 135만 원을 찍고 2021년도 가면 이게 다시 98만 원으로 또 떨어져요. 오. 그러니까 사실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세금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지금 단독 명의일 때를 가정한 건데 지금 이 공시 가격이 13억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공동 명의로 바꿨다. 그러면 각자 기준으로 6억 초과하는 금액. 왜냐면 이걸 둘로 딱 쪼개면 이제 6억 5천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6억 초과하는 5천만 원에 대해서 종부세가 나오는데 이거 몇만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값이 좀 가파르게 오르는 시기에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1주택자인데 괜찮은 곳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그런 아파트에서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공동명의 그리고 주택수를 더 이상 늘리지 않고 그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거 정답. 그게 정답일 수 있겠네요. 정답. 다주택자라면 주택수를 한 채로 줄여서 그렇지. 공동명의로 당연.